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부터 볼까요? 후쿠시마 오염수 브리핑. 우리 정부가 어제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된 브리핑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죠. 네, 그것도 매일매일 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일본이 오염수 방출 설비 시운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일종의 예행 연습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곧 방류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브리핑을 해가지고 국민들 불안 해소해주고 그다음에 논란에 대응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예. 그리고 어제 첫 브리핑을 했는데 이제 범부처 여러 부처에 나와가지고 설명을 했고요. 뭐 브리핑 내용도 꽤 길었고 질문도 세 보니까 9개인데 답변도 뭐 2명이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내용이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정도 요약해서 전해드리면은요.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이제 우리 시찰단한테 도쿄전력이 줬던 그 오염수가 위쪽에서만 떠가지고 줬다 이런 의혹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깨끗한 부분만 줬다 이런 의혹인데 이제 그거 사실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방출 오염수의 삼중수소가 이게 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비교를 했는데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한번 찍으면은 방사선 피폭량이 0.1 밀리시버트 정도라고 해요. 엑스레이. 0.1 정도인데 이 방출 오염수에 있는 삼중수소로 생기는 피폭량은 0.00003이다. 그러니까 별로 영향이 없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방사능 농도 체크해봤는데 우리 바다 안전했고 수산물도 여전히 안전했다. 이런 얘기인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게 2011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해역 방사능 농도를 측정을 해봤더니 그 이전하고 지금하고 유사한 수준이다. 지금 안전하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2011년 이후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정부가 총 7만 5천 건을 했는데 네. 부적합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천일염 사재기 요 얘기가 좀 있잖아요. 네. 근데 정부가 확인을 해보니까 업계 차원에선 없었고 다만 개인이 많이 사는 경우는 있더라. 그래서 이제 가격이 20% 정도 일부 업소에서 오르기는 했는데 예. 뭐 이게 크게 수급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매일 브리핑에 나서게 된 배경은 뭐예요? 물어보니까 일단 코로나19 때처럼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정보도 제공하고 이제 앞으로 홈페이지도 만들고 또 설명 자료도 계속 올리고 이렇게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저도 이제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여건에 몇 가지 물어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방류가 사실은 이미 기정사실화돼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IAEA의 결과가 이제 허가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잖아요. 네. 근데 이게 물어봤더니 뭐 그렇지는 않다. 이제 그거 결과도 볼 거고 그다음에 우리 시찰단 결과까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입장을 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좀 얘기하는 게 일본을 옹호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다. 이런 것도 좀 물어봤거든요. 일본이 오염수 방류하는데 왜 우리가 브리핑을 매일 하나?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 물어봤는데 이제 이번에 초점은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거 위주로 설명을 하려고 한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대응을 하고 있다. 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응한다. 네. 그리고 이제 괴담이랑 이런 논란들 때문에 어민들이 피해보고 있는데 이거 생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한다라는 측면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세훈 시장이 조금 다른 결의 이야기를 한 게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다르다고 완전히 하기도 그렇고 약간 오묘한데 어제 서울시에 본회의가 있었거든요. 네. 이제 거기서도 당연히 이제 시의원들이 질문을 했죠. 오세훈 시장한테. 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절대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에 좀 포인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국무회의 가가지고 윤 대통령한테 방류 반대한다는 입장 얘기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 그다음에 중앙정부하고 제 입장이 같은데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입장하고 정부 입장은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정부도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거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 과학적으로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전제를 걸고 그렇다면 절대 반대한다. 이건 그렇죠. 똑같다. 그래서 이게 저도 처음엔 좀 헷갈려가지고 오 시장 측근한테 물어봤는데 예. 이 박진 외교부 장관 워딩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부하고 입장이 같다고 보면 된다. 그게 공식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부와 걔를 맞춘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워딩을 좀 정확하게 보면 아까 예. 제가 절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 절대라는 표현이 있다라는 게 좀 인상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박진 장관 워딩도 비슷하긴 한데 절대라는 표현은 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대라고 쓴 게 이게 좀 주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뭐냐면 예. 지난번에 오 시장이 그 오발령 소동이 있었잖아요. 그 우주 발사체 북한에서 쐈을 때 네, 그때 이제 서울시에 좀 난리 났었잖아요. 난리 났었죠. 경보 울려가지고요. 예.
근데 이게 행안부가 굳이 오발령이라고 공식적으로 대응을 한 것도 오 시장을 견제하는 거다. 차기 대권 후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오 시장도 되게 적극적으로 나왔었잖아요. 그 오발령 아니고 적극 대응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조금 이제 자기 입지를 보여주려는 거다 이런 해석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요 워딩 가지고도 좀 민감하게 여권에선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이게 조금 더 강한 입장을 보인 것 같다. 이제 차기 대권과 관련된 이런 얘기들이 이미 오간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과 비슷한 듯하면서도 조금은 다른 결. 그렇죠. 조금 더 자신은 강경하다라는 걸 보여주려는 것 같다. 이런 해석들이 있는 겁니다. 국민 여론을 조금 더 반영하는 듯한 느낌, 뭐 이런 것들을 실어서 약간 각도를 달리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해석이 국민의힘에서 나온다. 맞습니다. 민주당은 반발했는데요. 일단은 그 1일 1질문 브리핑을 하겠다. 이렇게 맞대응을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기본적인 민주당의 입장은 브리핑하는 거는 환영하는데 이제 들어보니까는 왜 일본 정부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느냐. 저 정부의 브리핑. 네, 그래서 앞으로 하루에 하나씩 민주당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 정리해가지고 정부에 물어보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그럼 민주당은 1일 1 질문하는 거고 정부에선 1일 1 답변하는 거고 뭐 이런 모양새가 되는 거예요. 또 포함해서 다 답변을 하겠죠. 네. 자, 김준일 수석 에디터, 예. 어떤 부분 주목하세요? 제가 칼럼 2개를 좀 간단히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목을 말씀드리면 하나는 조선일보의 6월 6일자에 나온 홍성욱의 과학 오디세이, 네. 불확실한 위험과 음모론의 탄생. 그래서 홍성욱 서울대 과학학과 교수가 쓴 거고요. 네. 하나는 원전 오염수 과학과 괴담 사이, 이거는 오늘자 경향신문의 이미경 환경재단 대표가 쓴 겁니다. 예. 자, 이제 오늘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뒤에 어제 있었던 브리핑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성욱 교수 같은 경우에는 과학 커뮤니케이션, 위기 커뮤니케이션의 국내 최고 전문가예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불안해하냐? 시민들은 위험을 확률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지해서가 아니라 내가 택한 위험이 아닐 때, 불확실성이 지배할 때, 전문가의 의견이 갈릴 때 굉장히 높게 위험을 인지를 한다라는 거. 이게 광우병이나 지금의 후쿠시마 오염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누군가 이렇게 이 과학적이라고 설명을 하면 할수록 야, 누군가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거 아니야? 원자력기 IAEA 대변하는 거 아니야? 일본 정부 대변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원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홍성욱 교수가 제안한 건 뭐냐? 과학적으로 안전하다 이런 얘기를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하고 그래서 기준치를 넘으면 일본에게 강력하게 항의하고 이거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한다. 그럴 때 괴담이 없어진다라는 게 홍성욱 교수의 얘기고요. 안전하다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예. 문제 생기지 않게 저희가 이렇게 대처를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했습니다. 이 부분에 방점 찍어야 그렇죠. 된다. 자, 이미경 환경재단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심리학 쿠르트 레빈의 장 이론을 소개를 했어요. 네. 이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뭐냐면은 이거에 대해서 관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기 이유식을 먹일 때 이게 생선에 방사능이 있으면 어떡하나라는 사람도 있고 일본과의 우호 관계를 염려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장이론에 따르면은 세 단계의 뭔가 변화하려면 세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거. 첫 번째는 해동, 그러니까 기존의 관행들을 없애는 거. 두 번째는 실행, 세 번째는 재동결, 뭐 이런 건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해동, 지금 해동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을 얘기를 해도 국민들의 마음이 꽁꽁 불안감에 이렇게 얼어 있으면은 녹질 않아요. 아무리 과학적인 얘기해도 먹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얘기하면 이게 진보의 하나, 보수의 하나, 한 명은 환경을 얘기하는 분, 한 분은 과학을 얘기하는 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부의 지금 가장 큰 실패는 뭐냐면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가 없다라는 거예요. 설명만 하는 거. 이거 과학적이야. 나머지 다 괴담이야라고 했을 때 이게 먹히냐라는 거예요. 어저께 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오염수 방류를 위한 협상을 일본 정부가 따로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박몽규 국무조정실장이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왜 안 하냐.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방류가 됐다라는 것과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의 본질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리 맨날 브리핑을 해봤자 국민들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궁금한 국민들을 해동시킬 그 지점을 좀 정확히 보고 브리핑해달라는 주문이셨어요. 자, 두 번째 이슈로 갑니다. 교육당국과 사교육이 한편 어제 교육부 장관 이주호 장관이 갑자기 브리핑을 했는데 교육계에 상당히 이게 큰 뭐라 그럴까요? 화제가 됐습니다. 네. 술렁였어요. 이게 수능 관련된 거라서 꽤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예. 예고도 안 돼 있었으니까요.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정부가 학교에서 안 배운 거는 수능에서 출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듣고 전달을 한 겁니다. 이제 윤 대통령 표현 전해드리면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과서에서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 네. 근데 지금 사실 수능은요 변별력을 위해서 킬러 문항이라는 게 있어요. 수학에도 있고 뭐 국어에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사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좀 벗어난다고들 얘기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윤 대통령이 수능 출제 방향에 대해서 언급한 것도 처음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두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 네. 뭐 첫 번째는 당연히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라는 거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라는 건데 지금 사교육비가 최대다 이런 통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감 방안도 곧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죠.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거 수능 문제 내면 안 된다. 이거 맞는 얘기인데 현실은 사실은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올 수능부터 쉬워지는 거야? 그러면 교과서에 있는 지문만 나오는 거야? 어제 하루 종일 술렁인 이유가 그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논란이 있었고 사실은 이제 수능 워낙 민감한 문제잖아요. 예. 그리고 수능이 5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커뮤니티 같은 데서는 수능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수능 쉽게 낸다고 사교육비가 줄겠느냐. 그러니까 상대평가니까 어차피 의미가 없다라는 거고 또 사교육비 줄이려면 수시제도 폐지해라 뭐 이런 식의 주장들이 쭉 나왔는데 이러다 보니까는 장관 브리핑이 또 수정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주호 장관이 대통령의 발언을 전달을 한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후에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다시 나서가지고 그 내용을 고칩니다. 낮에 브리핑이 나왔는데 밤에 수정된 브리핑이 한 번 더 나온 거죠. 맞아요. 수정된 내용은 뭡니까? 수정 전에 한 2줄 정도 되는 내용을 바꿨는데 네. 이제 거기에 들어간 내용이 바로 이런 겁니다. 사교육을 찾는 것은 막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하나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논란을 좀 반영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과도한 배경 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학 이런 거 안 다루는 거를 수능에서 출제하면은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교육 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편이란 말이냐 이런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낮에 브리핑에서는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건 출제에서 배제해라.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얘기했다면 수정 후에는 약간 좀 넓혔네요. 그렇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 대학 전공 수준의 문항을 배제해라. 그러면 다 교과서에 있는 것만 써라 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건 빼라 이런 정도의 취지로 그러네요. 조금 더 설명을 했습니다. 예, 하루 종일 좀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이런 부분에 좀 정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김수윤 에디터. 네. 뭐 교육제도는 뭐 좀 거치게 얘기하면 답이 없다 이거는 이렇게 바꾸면은 여기에서 뭐라고 그러고 저기에서 바꾸면 뭐라고 맞아요. 그러고 왜냐하면은 난이도를 낮춰서 네. 좀 쉽게 내면은 변별력이 없다고 또 난리가 나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이게 연쇄작용이 있는데 그러면은 논술, 면접 이런 데서 변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 대학마다 자체적으로 뭔가 난이도가 높은 것들을 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 이것도 어제 교육 전문가들도 딱 그 얘기를 했거든요. 사교육 시장을 오히려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은 수능은 자격고사화 돼 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다른 방식의 학교마다 내고 그거를 또 하기 위해서 대치동의 학원들이 먼저 움직이고 이렇게 되면 이런 변별력을 위해서 대학들이 본고사 치르는 거야? 또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게 대학이 서열화돼 있고 특히 의대 때문에 다 서열화가 돼 있거든요. 네. SBS가 올해 3월 8일에 보도를 한 건데 대치동 덮친 의대 열풍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대치동 학원가에 초등 의대반이 있는데 4학년이 인수분해 직렬과 병렬을 조합한 정기회로 저항값 이런 거를 다 풀어가지고 막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의대를 가려면은 중학교 과정을 초등학교 때 다 끝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질문이 무슨 소리인지도 못 알아듣겠는데요. 네. 뭐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예, 예, 어쨌든 예.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지금 의대가 면접을 보는데 면접에서 질문지 주고 그거 면접을 보고 있어요. 이미.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틀렸다 맞았다라는 것보다도 이걸로 해소가 되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좋은 대학과 안 좋은 대학이 나왔을 때 그 임금 격차 뭐 이런 것들을 줄이는 방향으로 사실은 사회가 가야지 이게 조금 경쟁이 해소가 되는데 이제 근본적인 게 좀 부족한 이제 얘기가 있다는 지금 굉장히 거죠. 네. 맞는 말씀이고 원론적인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해법을 찾는 게 참 어렵고 학생들은 제발 자주 바꾸지라도 말아라. 정권 들어설 때마다 교육부 장관 바뀔 때마다 계속 바뀌냐? 뭐 이제 이런 불평들 하거든요. 요 이야기는 뭐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좀 인터뷰로 저희가 차분하게 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